될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긴 기다림은 내겐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가 눈 감는 날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든 날처럼.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홍대에서 모임을 가졌던 원어민 강사들을 통한 집단 감염 환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이 술집에서만 45명, 또 이 강사들이 일하는 경기도 성남, 부천, 고양, 학원 6곳에서 16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네,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퍼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방역 당국도 좀 이상해서 예. 무작위로 이제 추출해가지고 검체를 분석해봤더니 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아이고.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확산이 되는 추세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여러분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일주일 정도 또 예, 서울에서 이제 되잖아요. 연장되기로 예. 했고 지금 좀 조심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좀 풀어지는가 했더니 이게 풀어질만 하면 뭐가 또 생기고 그러네요. 네. 좀 추가로 분석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결과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강민승님의 신청곡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이었고요. 네. 이번 달이 박용화 배우의 11주기가 있었다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선아님 안녕하세요. 어제 1주년 기념 영광스러운 전화 인터뷰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아우. 이선아님 목소리가 자기 전까지 계속 너무 해맑았어요. 네. 밝은 기운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네. 신수기님 프리데스크 출석 감사합니다. 네. 아리숙절님 감사합니다. 잘 받았군요. 네. 아유, 오늘님도 오셨고요. 네. 아니 찐팬들을 가끔 이렇게 전화 네. 연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심세선님이 겨자색을 소화해버린 김민호. 겨자색. 감사합니다. 네. 이사나님도 고 박용화 11주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요. 아니, 네. 아직 전화 연결 못한 다른 찐팬분들도 궁금해요. 뭐 정유현님이나 심태선님이나 네. 러블리 이나님이나 꽃은 핀다님이나. 그러니까요. 마리솔김님도 진짜. 쭌쭈닝님 네. 혹시 전화 연결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마련해가지고라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쭌쭈닝님도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심태선님은 연예인이 꿈이라서 얼굴까지 출연 가능하시대요. 진짜요?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아리둥절님은 싫다고 네, 하시네요. 예. 자, 싫은데 안 할 건데. 217. 네. 뭔가 이렇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싫은데 안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자, 오늘 또 소중한 또 저희 가족이 나오는 날이라서 그럼요. 네. 빨리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매주 수요일 코너 시작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는 괜찮아요? 제가 안 그래도 사과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오. 지난주 토요일 스포츠 뉴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남은 거 봤는데 네. 아니 저도 이영훈 아나운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일요일에 예.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휴가 갔나 이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편도염에 걸렸는데 괜찮을 줄 알고 방송을 했는데 이게 안 괜찮더라고요. 아. 일요일은 더 심해져가지고 네 계속 그러니까 일요일은 대타 이영은 아나운서 네. 갑자기 나와서 대타를 해주고 좀 이렇게 지금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아이고. 걱정했어요. 프리데스크도 못하면 어떡하나. 아. 근데 네 지금 쾌차하고 있는 중. 예. 네, 어서 그래도 빨리.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네. 박수빈님이 선영구님 힘내세요. 아프지 마세요 하셨고 그러니까요. 김창구님이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마중물님께서는 술 많이 먹었나 보다고 다셨더라고요. 저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싶었어요. 빌로그 TV님은 막 걱정해 주셨거든요. 네. 선영구 아프지 마 이렇게. 어.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네. 그게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아, 전국이 아, 좀 찔려가지고 아니에요. 저 진짜 토요일에 그렇게 아팠는데 금요일에 저 석근이어서 11시까지 근무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업무의 여파로. 네. 네. 피곤했나 봐요. 스카이워드님이 선영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하는데 아. 약간 마이크를 가까이 그럴까요? 예. 가까이 그래야겠네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저기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조금 소리가 작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수편님 술병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런 과로였어요. 바로예요. 네. 미라클님 그때 걱정 많이 했었는데요. 조급하시지 않게 미지근한 물 드시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라이시스님이 팀킬 보소하시네요. 봐. 길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혹시나 네. 해가지고 제가. 네. 네, 신수기님이 선영 언니 힘내세요. 아프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아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네, 네. 천천히. 네, 예. 좀 소곤소곤 할게요. 이번 네. 주는 네. 하셔야 되니까 네, 뉴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나저나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6월의 아, 마지막 날. 진짜 벌써 와, 절반 34.5세야. 갔어. 이제 금방 35세가 될 것 같아요. 됐거든요. 갑자기 급발진할 뻔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가장 어리고 좋을 때입니다. 아니 얘기하려고 네. 그랬는데 제가 성적이 이렇게 눈이 딱 맞췄죠. 계속 레이저를 뭐? 쏘셔가지고. 네. 30 아, 몇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사죄드려요. 미안합니다. 이제 벌써 아무튼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하반기잖아요. 저희가 상반기 이제 송경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 또 이렇게 핫한 주식 종목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김민호 아나운서 뭐 생각나는 종목 있나요? 저는 그 송경제에서도 다뤘던 SKI 테크놀로지. 어허. 그게 그 증권사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막차여가지고 막 줄 서고 난리 났었죠. 난리 그러니까요. 났죠. 네. 네. 막 내가 없었던 막 뭐였지? 내가 갖고 있던 거 막 계좌 다 확인해보고.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SK IT 김민호 아나운서 말했던 것처럼 그게 좀 가장 핫했다 하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옵니다. 8월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네, 잇따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 최대요. 네. 네, 카카오뱅크는 일단 이제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제 이제 제출한 걸 받아서 승인을 했고 또 카카오페이도 상장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그래서 공모 희망가를 토대로 산출한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무려 18조 5,289억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와. 8조 5천억 엄청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모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일단 공모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요? 비싸지 않아요. 33,000원에서 39,000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상장 후 주식 수가 이제 총 신규 발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4억 7,510만 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최대 시총 18조여 원. 억여 원. 네. 예,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공모액이 약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공모주 청약 신청은 이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공모주 청약
시가총액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현대차증권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중복 청약이 더 이상은 안 되거든요. 안 네. 그래서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이라고 하네요. 네. 네. 오늘님이 모니카 벨루치 닮았대요. 오, 이런 거 좀 읽어주셔야 돼요. 느낌 있네요. 네. 오. 좀 잘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빨리빨리 그런 거는. 보긴 봤었는데 아까. 네. 무시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꽃임 핀다님이 아프지 맙시다. 모두 다 건강하길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목소리 좀 안 좋아서 조심스러워요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아참 이사나님이 어제 사실은 1주년 기념으로 우리 고정 멤버 이선영 아, 맞아.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사진을 예, 예. 보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그거 좀 뭐죠? 가능한가요? 깜짝 보내주- 선물이에요? 보여주세요. 있어요? 보여주세요. 오, 뭐야? 갑자기. 제가 지금 메인 어. 앵커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했네요. 그러니까. 와 너무 감사해요. 우와 너무 저 캡처해놔야겠다 다시 보기.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인 앵커는 이 시간은 저입니다. 네. 우리 송지영 기자 그리고 저. 네, 말씀을 죄송해요. 좀 정확하게 네,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홍수표님이 모니카 선영구라고. 아 모니카 어. 선영구 마음에 모니카? 드는 모니카? 별명이네요. 네, 뭔가 모니카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니카의 손경제 매주 예. 수요일입니다. 아이스크림 이름 중에도 모니카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나카. 모나카. 예, 예. 네, KJ님이 신기한데 디즈니 필터 하셨어요. 네. 오늘이 푸대가 메인이다 하셨습니다. 조중현님께서 이선영 아프지 마. 근데 아파도 어. 예쁘네요라고 말씀해 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분들 많으시네요. 오늘. 정유아님이 너무 잘 만드심 하고 예. 하셨어요. 안녕 하모니카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를 예, 돌아볼까요? 네. 네. 다시 얘기를 실컷 돌아올게요. 놀았다, 네, 이제 카카오뱅크 예상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봤더니 네. 국내 1위가 지금 KB뱅크가 보험까지 다 합쳐서 그죠 금융그룹이 금융그룹이 KB 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한 24조쯤 돼요. 23억 얼마 이렇게. 2위인 신한금융지주가 21조 6천억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3위가 하나금융지주인데 14조 3천억 원이니까 뭐 예상대로 예상 시가총액 18조가 그대로 된다고 쳐도 단숨에 3위를 제치고 딱 그렇죠.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시총 18조 원이라는 게 예상 공모가가 최대 3만 9천 원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기사에서 따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엄청나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따상이 아니고 30%만 올라도 단숨에 이제 시가총액 금융사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에 하나 따상을 기록한다. 그러면 이제 1위가 KB였고 2위가 신한이었잖아요. 그쵸. 이 둘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이제 커지는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장외 시장에서는 1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9,000원에 거의 한 뭐 2.5배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네. 아유, 엄청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번 이 공모주 소식을 전할 때마다 대박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막상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게 한가로 돌아서올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렇게 기대가 크지만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것도 같은데. 맞아요. 지금 어쨌든 뭐 이야기했던 시총 1위로 등극하는 거나 뭐 장외 시장 그 가격까지 해서 뭐 40조까지 시총이 뛴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전문가들의 말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제 금융산업은 이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그룹 1위인 KB금융그룹에 비하면 자본 수준이 한 10%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10%밖에 안 되는 자본 수준을 가지고 시총 1위를 단숨에 뛰어넘는다. 이건 좀 무리한 예측일 수 있다. 네네. 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은행의 주 수입원이 대출이잖아요. 네. 그 대출 규모로 보면 전체 대출 규모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뭐 앞으로 성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갑자기 40조 이렇게 부풀려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초반에 좀 이렇게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댓글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주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참 어떤 얘기인지 좀 잘 모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좀 어려울 어렵죠. 수도 있는데요. 음. 이제 어쨌든 상장을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해서 이제 주식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좀 인기가 있는 종목, 하반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상장이 탁탁탁 준비가 되고 있는데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좀 주목을 받던 회사인데 여기는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래프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김민호 아나운서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아, 알죠. 크래프톤은 몰라도 아마 이거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배틀그라운드. 총 쏘는 게임이죠. 배그라고 네. 하죠. 배그. 배그. 네. 네. 아, 이거는 뭐 거의 하세요? 해외도 수출 하진 않는데 네. 그냥 알죠. 알긴 알죠. 알죠. 알긴 예. 알죠. 한번 해봤다가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왜요? 예. 총은 제가 네. 게임을 잘 못해요. 게임돌이 같이 생겼는데 잘 못합니다. 게임에 약간 재능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도 수출되고 막 효자 사실 상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네. 또 게임 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다른 스포츠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다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크래프톤이 앞으로 좀 잘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개미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 크래프톤의 증권 신고서 심사 결과 이거 정정해야 된다. 해서 정정 요구를 하면서 돌려보냈대요. 네. 그러니까 방금 카카오뱅크가 공모 이제 희망가를 한 33,000원에서 39,000원 수준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공모가를 스스로 얼마로 잡았냐면 459만 9,000원에서 최소 45만 네, 최대 55만 7,000원까지 산정을 최소가 한 거예요. 45만 원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냐면 이제 현재 실적에서 크래프톤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NC소프트보다도 시총에서 2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네, 좀 비싸게 잡은 것 같긴 하죠. 네. 사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뭐 공모가를 내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이렇게 정정신고서를 좀 다시 내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니 이 공모가라는 게 이제 내가 이 정도 가격을 가진 기업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 좀 제대로 된 근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왜 네가 이 몸값이 이만큼 되는지를 좀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근거를 대야지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좀 네. 그런 부분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그런 근거를 제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몸값을 산정할 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뭐 비교를 하면 제 동기인 김민호랑 저랑 비슷한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맞아요. 비슷한. 제가 지금 양보 많이 했는데. 저거 좀 양보해서 이제 맞다고 네, 해드릴게요. 같은 우리 예. 동기고 같은 사번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뭐 연봉을 따졌을 네. 때 얘랑 나랑 할 수 있는 게 이거 정도인데 내 몸값이 이 정도면 네. 나도 이 정도 받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민호가 나중에 음. 잘 벌면 이제 저도 같이 득을 보는 거죠. 입사 동기고 경력도 네. 비슷하고 네. 얼추 뭐 프리데스크 같이 했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에도 이제 그런 비교 대상을 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 기업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 기업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면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뭐 NC, 넷마블 이런 국내 게임 업체들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그룹 이런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큰 글로벌 콘텐츠 그룹을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넣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퍼라 그러죠. 네, 뭐 한 주당 이제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가에 이 수익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현재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주가가 높게 산정돼 있다. 그 말은 앞으로 클 가능성이 높아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나 이만큼 더 클 거예요. 네, 높아서 주가가 지금 수익에 비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네. 지금 막 월트 디즈니 뭐 워너뮤직그룹 같은데 뭐 월트 디즈니를 보면은 여기는 PER이 88.8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좀 크래프톤이 뭐 게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월트 디즈니 같은 대형 그 글로벌 컨텐츠 그룹과 비교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자기를 좀 너무 과대 계상한 거 아니냐, 과대 가치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좀 거품 낀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김민호 아나운서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뱅크를 비교한다면 카카오뱅크요. 어디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은행 뭐 KB 은행이나 아까 얘기 나온 신한은행 그거랑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카카오뱅크만 해도 이제 증권신고서 신고를 할 때 이런 국내 은행들하고 비교를 한 군데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미국 소매 여신, 말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금융 플랫폼인 거죠. 로켓 컴퍼니, 브라질 핀테크 업체 페그세그로 디지털, 그리고 발음 너무 러시아의 어려운데요? 최대 러시아 디지털 은행 틴코프뱅크의 최대 주주 TCS 홀딩, 스웨덴 디지털 금융 플랫폼 노르드넷 등 이런 이제 외국계의 핀테크 대형 금융 그룹 네 곳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아, 디지털 금융하는 그런 업체들을 다 비교를 했군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뭐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의 모습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민호 아나운서가 아, 난 전현무처럼 될 거야 하고 이제 전현무랑 이렇게 비교를 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왜요? 맞잖아요. 아니 맞아요. 지금 맞아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입니다. 아까 근데 비교는 좀 그러니까 민망하죠. 한 10년 후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좀 프리미엄을 과하게 쳐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외 가격이 이미 뭐 지금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이제 큰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가를 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좀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현무님을 언급하니까 예. 네, 댓글창이 네, 굉장히 참여율이 오, 높아지죠. 통통님이 제가 몇천 배 낫다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오 사과하시죠. H님은 장성구님이랑 비교해달라고. 네. 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미안해요. 자, 저는 사실 그냥 저는 솔직히 그냥 저한테는 김민호 아나운서가 훨씬 위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인성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뭐가 빠집니까?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전현무 선생님 존경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전격 Q&A 시간. 아, Q&A.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경제뉴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댓글로도 이제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은 뭐 실손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 바뀐다 우리 프리데스크에서도 그렇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내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 실손보험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 성별, 상해 등급으로만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됐다면 이제는 병원을 얼마나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지가 반영이 되는 게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병원을 많이 다닌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게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네. 근데 아플 때 이제 보장받자고 드는 게 실손보험인데 병원 자주 간다고 할증되면 이거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모든 진료에 대해서 할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진짜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 같은 거 이런 보편적인 질환들은 거의 이제 우리가 급여 진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습관성 유산이나 뭐 불임 그리고 인공수정 관련한 합병증 또 선천성 뇌질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급여 진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급여 진료는 많이 받아도 할증 대상이 아니고요. 네. 이제 논란이 됐었던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 네. 뭐 미백 주사, 신데렐라 주사 아. 이런 이제 비급여 항목을 많이 받으면 할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많이 쓴 사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금을 많이 타가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인 구간, 할증 구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급여 보험금을 1년간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2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3배, 30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그 다음에 4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증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위가 조사해 보니까 비급여 항목을 1년에 1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몇 프로는 될 것 같으세요? 10%? 저한 20%? 20?
1.8%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1.8%. 진짜 소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사람만 열심히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병원에 많이 가도 대부분의 항목이 급여 진료 항목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만 정말 이제 악의적으로 계속 쓰는 사람들은 1.8%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럼 네. 뭐 따지고 보면 사실상 할증되는 분은 정말 뭐 많지는 않는 것 그렇겠죠.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알아보니까 병원을 덜 가는 사람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 영역에서 100만 원을 썼다,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타갔다, 그럼 이제 보험료가 유지가 되고 네. 1년간 비급여를 아예 나는 받지 않았다, 음. 비급여 진료 안 받았다, 그러면 5%가 할인 되는 그런 구조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금융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급여 청구가 1년간 한 번도 없었던 실손보험 가입자 비율이 72.9%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비급여 신청도 이런 실손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비급여를 계속 타는 사람들만 탄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알아보기 전에는 걱정이 들었던 게 비급여 계속해서 안 하다가 암 같은 거는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큰 그렇죠. 질환. 큰 병. 이제 그러면 갑자기 또 비급여 항목이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갑자기 비급여 항목의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갑자기 할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암, 심장질환, 또 치매 환자 같은 고령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했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할인 할증을 하려면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적용되진 않고 이제 내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잖아요. 그래서 출시 후 3년이 지나야 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이 할인 할증 제도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아니고 조금 기다리셔야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순니님이 비급여 안 되는 행목이 많아요. 특약을 많이 들어야 하던데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음. 잘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다. 뭐 OH님도 말씀해주셨고 네. 빗드리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실손보험 들면은 소액으로 많이들 청구하시는데 이것도 변화가 좀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이게 되게 굉장히 슬퍼하실 소식이에요. 소액 아. 청구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3만 원 미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아파도 병원 다니시고 청구하는데 요것도 이제 소액 청구 남발을 좀 막기 위한 조치로 이제 가입자가 그 진료 받을 때마다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액을 다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했다고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진료비면 1,000원에서 2,000원은 내가 내고 나머지 8,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였다면 이제 20% 무조건 2,000원은 제가 내야 되는 거고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0원을 내가 내야 됐으면 이제는 3,000원 최소 3,000원 무조건 내가 내야 되는 거고요. 또 통원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통원 진료를 하면은 매번 이제 그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각 급 병원급마다 뭐 병의원급은 뭐 1만 원 공제, 네. 뭐 그리고 그 상위급은 2만 원 공제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도 이제 소액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변하는 게 재가입 주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을 대학 때 들었는데 대학 때 이제 학교 우체국에서 들었거든요. 오.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네요. 엄마가 들라 그래가지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아무래도 산업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제도도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반드시 이제 재가입을 해야 되게끔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네. 스카이워드님이 다들 아프지 마요 하셨고요. 아이가 아프면 김재성님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실손보험이 왜 4세대까지 왔나 따져보면 이게 사실 그 보험회사들이 우리 너무 손해 많이 봐요. 이거 바꿔야 돼. 이래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니 그럼 손해보험회사 좋으라고 바뀌는 거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느껴지죠. 아니, 왜냐 내가 더 쓰면 할증 붙는다 그러고 아니 보험회사 좋다고 이걸 바꾸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좋은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제 금융당국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손실을 조금 설명을 이제 드려보면 이해가 가실 만한 게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1.7%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 보험사들이 100만 원을 걷어들이면
그 보험금으로 주는 돈이 131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사실 손해가 크기는 크잖아요. 그럼 이제 실손 보험 제도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개정에 나선 건데요. 이게 만약에 4세대 실손 보험으로 바뀐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분석이에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제 기존 상품보다 10%에서 70%가량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세대 보험에 착한 실손이라고 했죠. 그 보험에 비하면 한 20% 정도, 1세대에 들으셨던 분들은 막 50%에서 70% 정도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일부터 출시되니까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실손보험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보험 다 정리하면서 실손보험도 끊어버렸거든요. 네. 다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빠르게 마지막 소식 한번 네네. 들어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어가지고 지금 옆에서 노재필 기자가 움직하고 계시는데 지금 초조해요. 그래가지고 네네. 어제 이제 5차 추가 경정 예산 당정 협의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득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뭐 소상공인 기준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캐시백 관련해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정리 좀 해왔습니다. 네. 네. 캐시백. 뭐 사실 뭐 이게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캐시북이 나온 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4, 5, 6월 지난 석 달간의 이용 금액 평균을 내서 그 금액보다 추가로 쓴 금액의 10%를 더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쓴 금액보다 그럼 이해 제가 갔어요? 4, 5, 6월을 100만 원씩 썼다. 근데 뭐 7월에 110만 원 썼다. 그럼 1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설명을 잘하셔야죠. 땡땡땡. 다시 한번 완전 설명해 주세요. 틀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3%를 공제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00만 원을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4, 5, 6 평균 100만 원 썼다 그러고 이번에 1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추가로 더 쓴 10만 원 중에 3%, 100만 원의 3%를 공제하면 3만 원을 빼야 되겠죠? 네. 그럼 10만 원에 3만 원 일단 빼고 이 뺀 7만 원에서의 10%. 그래서 7천 원을 포인트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공대 나온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예.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만약 지난 3개월 평균 200만 원을 썼다. 근데 200만 8월 카드 사용액이 250만 원이다. 예. 그러면은 포인트 환급액이 얼마일까요? 250.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려운데 250? 200만 원 평균이었는데 8월에 250을 썼다. 그때 200에 3% 6만 공제해야 원. 되고 6만 원 공제해야 되고 250에서 200 빼면 50. 50에서 6만 원 빼고 6만 원 빼고 10% 곱하면 44,000원. 오. 예. 맞아요. 네, 맞았어요. 네. 네. 아 머리 하셨어요. 네, 시간도 없는데 네. 무리하고 싶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받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무제한으로는 못 받죠. 이게 아니까. 아무래도 나라 재산인데요. 그래서 네. 한 달에 이제 최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0만 원이고 3개월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근데 네. 보통 아무데서나 이런 금액은 아무데서나 쓴다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약이 있을 텐데. 그래서 소상공인들 좋으라고 마련한 제도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차량 구입한 거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유흥업소도 안 되겠죠. 그쵸, 안 되죠.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GS 같은 대기업의 편의점, GS25 되고요. 네. 그리고 스타벅스 되고요. 파리바게트 되고요.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막 장려하고 있는 만큼 조금 곤란해졌지만 어쨌든 이제 어제 발표에 따르면 항공 다다다다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호텔 숙박권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마트 온라인 쇼핑 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게요. 그런 데서 많이 썼다 그러면은 그거 더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분기 사용액을 이제 합산할 때도 아까 그 얘기했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뭐 요거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혜택 받으실 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뭐 땡땡페이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포함 안 돼요? 일단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포함시킬지 말지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 여러 장이잖아요, 카드가. 그래서 주 카드를 설정하셔야 이제 다른 카드 합산한 거에서 다 계산한 다음에 포인트가 주 카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카드는 설정을 해야 합니다. 내 명의 하나당 거기를 다 모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7월부터 당장 시행은 아니고 8월부터고 3개월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연장될 수 있다. 여기까지. 네. 네, 순차네요. 딱 네. 5분 남기고 끝났습니다. 네. 자, 오늘 어서 전해주신 빨리 소식. 나으시고요. 네. 다들 다음 주에는 걱정하셨어요. 좀 더 건강하게 돌아올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산책 도우미 네. 퀴즈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목 아프셨던 거 맞습니까? 저는? 다들 약간 의구심을 다 네, 나은 것 네. 같은데 하셨어요. 오늘 최장 시간. 다음 주에 더 나와서 돌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 그 상태로 오셔가지고 5분 이상 남겨주세요. 네. 어제 시간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오늘 그렇죠. 좀, 어제 뭐 원 없이 했고 컴팩트하게. 어제 이벤트를 했더니 오늘 약간 좀 금요일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죠? 이제 주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변에서 뭐 재밌었다고 마지막 극찬이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 본방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나갔잖아요, 방송이. 오늘님이 두목 어제 제가 남성이라고 실망하는 두목을 보고 시술 생각 중입니다 하셨어요. 목소리 시술이요? 뭐 누구요, 어떤 누구? 시술을? 아 오늘님이. 오늘님. 아니 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 아, 네, 여쭤. 네.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네. 사실은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네 분을 섭외를 했는데 다 남성분이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유튜브가 요새 그 남성 유저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걸 제가 근데 본 저희 적 팬분들 중에 여성분들 좀 계세요. 많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또 그렇게 됐나 싶은데 아무튼 뭐 그 저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종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거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진짜. 김창구님이 네. 심할서 쓰셨나요 하셨고요. 마중물님도 심할서 위로 드립니다 하셨어요. 심할서는 다행히 안 썼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지키는 걸로. 그렇죠. 오늘은 지켜야죠.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이 794명이 그러니까요. 나와가지고 많았어요.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가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네네. 연기가 됐는데 저도 오늘 이제 오후 늦게 그 톡이 왔는데 약속을 잡아놓은 걸 연기해야겠다. 이게 6명까지 이제 그러니까 다들 되는 두근두근하면서 거였잖아요. 미리 약속 네. 잡아놓으신 내일부터 분들이 그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시간도 좀 이렇게 늘어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약속을 좀 취소하자 뭐 이런 톡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델타 네, 병 변이도 그렇고. 네. 아무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당이 예비 후보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어요. 네. 9명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또 저희 프리데스크에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9분.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양승조, 최문순 이렇게 9분이 네. 등록을 했고 네. 1차 경선에서 6명을 추린다고 그래요. 오. 3명은 떨어지는 세 명이 거죠. 아웃되네요. 네. 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회에 가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뭐 거기서 이제 좀 민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답변을 잘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대선의 시간이 시작이 됐고 여야가 어떻게 이제 뜨겁게 달궈질지 한번 지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에 10억 원을 손배소를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일러스트 때문에. 그렇죠. 그 성매매 관련 기사에 그 조국 장관하고 딸의 어떤 사파를 쓴 건데 그 조 장관이 말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언론의 자유나 어떤 업무상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합리화나 정당화가 안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심각한 폐륜적인 어떤 인격권 침해다 이러면서 이제 손배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거든요. 오.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일본이 그 소재 관련, 뭐 부품 관련 수출을 이제 막았던 건데 2년 뒤에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역수출까지 한다고 해요. 오. 네. 그 뭐 이제 배터리 관련 어떤 그런 소재인데 올해부터 일본에 수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멍청한 전략을 쓴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보면 얕본 거고. 네. 우리가
우리가 또 한다면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한다는 하는 또 민족입니다. 그때 얘기하기로는 기술 독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직 네.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텨왔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많이 또 향상시켜 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 두 개는 이제 자막만 내보낼게요. 살인더위에 캐나다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오. 무려 49.5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49.5도. 네네. 49.5도. 네. 자, 그리고 골프장 옆에 있는 그 양봉장에서 꿀벌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농약을 썼대요. 그쪽에 다 영향을 네, 줬죠. 굉장히 화딱지나는 어떤 그런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화딱지나는 뉴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